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사항이 완벽히 확인이 돼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태양광 발전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발 제한 구역 포함 여부. 개발 제한 구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해당 부지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열람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삼상선로 여부. 한전 용량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업 부지 삼상선로가 있어야 하는데요. 삼상선로 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며 한국전력개통공사 시 태양광 발전소와 삼상선로 간 거리가 200m 초과할 경우 200m당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한전 개통 연계 용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전의 전기를 송전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송전해주는 선로를 바로 한전 개통 연계 선로라고 합니다. 한전 선로 용량은 제한되어 있으며 선로가 가득 찬 경우는 더 이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시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 선로 용량이 꽉 차 있는 경우 한전의 개통 연계를 신청하고 소정의 비용을 내어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한전 용량 확인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전 홈페이지 사이트 분산 전원 연계 정보에서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직접 해당 지역 한전지사에 한정 용량이 있는지 전력 공급팀에 전화 문의를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역 일사량 일조량 음량 확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특성상 햇빛은 수익 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사업 부지 일사량 일조량을 분석 계산하여 일일 발전 시간 및 효율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부지 인근에 음영을 발생시키는 장애물 및 나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모듈은 장애물 음영이 지면 발전량을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민가와 이격거리 계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태양광 발전 사업 해당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지자체마다 허가 조례와 이격거리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 조례를 확인한 후 가급적 동네 민가와 거리가 먼 태양광 사업 부지를 선택해서 진행해야만 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울수록 민원 발생 여지가 높아지는데요. 동네 민원이 발생되면 터무니없는 금액 보상을 바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동네 주민들의 마찰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 민가와 가까운 태양광 부지를 선택하는 경우 동네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드린 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해야 민원으로 인한 개발 행위 허가 연기 및 태양광 공사 지연 없이 완만하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 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실패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 피해보시는 사업자분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의 피해 유형별 사례와 7가지 확인사항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 인허가.
태양광 발전소만 준공되면 바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는데 태양광 공사 일정이 계속 연기되어서 제가 직접 알아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연기되고 있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취득 전인데 마치 모든 허가를 취득한 것처럼 과장 홍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취득은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각 지자체 허가 조례사항 강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해 허가 취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고 공사 계획이나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 일정표를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허위 견적. 태양광 발전소 계약하기 전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고 저에게 홍보했는데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용해보니 당초 업체에서 받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보다 훨씬 수익이 적었어요. 처음 받는 높은 수익률이 안 나오는 원인은 사업 제안서 수익률에 적용된 긴 발전 시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높은 S&P와 REC 가격 적용을 해서이고 전체 태양광 공사 기간을 터무니없이 짧게 적용해서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물 REC 단가 및 S&P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력거래소 사이트를 방문해서 현재 단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는 www.kpx.or.kr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입지 정보, 한전 개통 선로 여유 용량, 경제성 분석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전 개통 선로 용량 확인은 지난 영상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8단계 과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의 공사계획 일정표와 작업 과정을 담은 공정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민원 발생에 의한 사업 취소. 공사가 지연돼서 확인해보니 주민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설계도면을 작성을 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해당 사업지 지역 주민 반대 민원으로 사업 철회 및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투자자가 계약금, 중도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민원 발생으로 인한 태양광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 100% 환불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설치 지역 지자체에도 민원 발생으로 태양광 사업이 취소됐는지도 재확인하세요. 네 번째, 토지 소유권. 태양광 발전소의 토지가 계약을 진행한 회사 소유가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도 이미 끝난 상태인데 참 난감합니다. 토지 소유권 및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분양 진행이 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투자자와 계약 진행이 된 것이지요. 해결 방안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하시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항의 계약서 반영 여부 확인 및 토지가 업체 소유가 아닐 경우 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세요. 다섯 번째, 한전 개통 연계 용량 부족.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허가, 주변 민원 사항들을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태양광 설치 지역에 한전 개통 연계 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태양광 착공이 늦어져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가 거절하고 한전 개통 용량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한전 개통 용량 부족으로 사업 지연 사례입니다. 한전 개통 용량은 통상 시공사의 기책 사유가 아니므로 환불 조치가 어렵다고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해당 지역 한전지사 전력 공급팀에 연락해서 미리 설치할 장소의 한전 개통 연계 용량을 확인하세요. 또한 배선선로, 변압기, 변전소 부족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전선로 및 변압기 신설은 약 1에서 2년,
변전소 신설은 약 6년 소요됩니다. 6번째, 추가 비용 청구. 계약 전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계약 후 업체에서 추가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추가 비용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 범위 및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각종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토지 중개 수수료, 발전 허가 면세서, 등록세, 개발 행위 허가 취등록세, 농지 전용비, 개통 연계비, 사용 전 검사비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파손 피해 부담 및 복구의 책임 문제를 분양자가 짊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지불의 주체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꼭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하자 보증, 계약 이행 보증, 지체 상금 및 환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꼭 검토하세요. 7번째, 태양광 분양 사기, 업체 잠적. 주변에서 믿을 수 있고 허가증이 있는 업체라서 태양광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내고 연락을 하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업체가 발전사업 허가증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사전에 업체 신뢰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 및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 지명원을 통해 분양 및 시공 사례를 검토해서 재무 안전성과 분양 및 시공 사례를 꼭 확인하세요. 이상 7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바르고 신뢰와 신용이 있는 태양광 업체를 만나 좋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사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부지 선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할 때는 해당 부지의 지목과 개통 연계 용량, 일사량 및 일조량 등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정보는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해당 부지의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 지역 지자체 조례를 지켰었는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지의 경사가 15도 이상인지, 지목이 어떠한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농업진흥구역인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개통 연계 용량입니다. 개통 연계 용량은 태양광 발전 사업 수입과도 연결되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위치와 전주번호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삼상선로와 가까운지, 개통 연계 용량은 여유로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역의 한전지사 전력 공급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사량과 일조량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발전량과 연계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람도 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람은 모듈 온도가 높으면 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소중한 존재입니다. 태양광 전지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발전 효율이 떨어지니 가능하면 바람 잘 부는 곳으로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지로 발전 조사할 때 날씨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는 다양한 신청 서류를 가지고 해당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허가 신청서,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원가 명세서 등 추가적인 서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기관은 태양광 설비 용량 3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고 그 미만은 발전소가 위치한 소재 지자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은 시,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기준 검토 및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을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꼭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개발행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사업자 등록 및 PPA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국세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판매를 위한 PPA를 한전사이버 혹은 발전소 소재 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필요한 서류는 PPA 신청서, 내선 설계 도면, 발전 설비 시험 성적서 사본, 발전 사업자 허가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사 계획 신고 및 공사 착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설비 용량 10MW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그 미만은 지자체에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는 먼저 부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토목공사를 통해 부지를 다지고 배수로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그 후 구조물을 지지대, 전기배선, 접속함, 인버터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정남향이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곳에 태양광 모듈을 배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용 전 전기 안전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받아 검사 합격과 검사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공사의 검사를 받으려는 날에 일주일 전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PPA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진행한 PPA 신청서 바탕으로 한전의 PPA를 체결해야 합니다. 그 후 지자체에 태양광 발전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운영하면 됩니다. PPA는 한전의 전기를 판매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마지막 단계, 설비 확인 및 REC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한 달 내로 신청하며 한 달 후에 발급됩니다. 설비 확인을 하시고 태양광 발전 전력 거래를 위한 RE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REC로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혹은 전력거래소의 거래 시작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S&P와 REC의 합한 것을 수익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하단을 참고하세요.